학습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에이프로 아카데미에서 고등과정과 중등과정을 동시에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고등과정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초중등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미리 알고 있어야 고등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중등과정을 교육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이후에 이제 고등과정이 진행이 됐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중3과정, 제가 이제 하프니스 과정에서 중3과정을 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쭉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수능 국어 과정에서 난이도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상대적으로 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독서량이나 문해력이나 또 독해력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문제의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수능 1등급, 등급 점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어 내신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 그 학생 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학습 계획서상의 독서 리스트를 충분히 소화를 하셔도 이후 이제 고등과정을 준비하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학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좀 덜어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중3 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들 경우에는 저희 이제 3시간 동안 같이 독서 논술 수업을 하는 그 시간과 별개로 1시간 동안 그 시간에 읽었었던 책의 내용이 실제 고등학교 시기 수능, 그러니까 학평이나 모의고사 실제 수능 문제로 어떻게 적용이 돼서 문제풀이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성과를 이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총 4분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드렸다시피 1분기는 고전분기, 2분기는 탐구분기로 이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책들을 읽고요. 3분기는 문학분기, 4분기는 인문, 철학 관련된 책들을 주로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분기, 탐구분기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책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내용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소화해야 될 분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필수적으로 고등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부닉스 프로그램에서도 2분기 탐구 분기가 현재까지는 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제, 법, 정치, 사회 파트에서 이런 책들이 주로 읽고, 또 과학 파트, 자연과학 파트에서는 물리, 또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책들을 화학까지 포함해서요 주로 이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2학기 때 읽었었던 마르크스 씨 경제 좀 아세요라는 책입니다. 실제 이제 2주에 걸쳐서 이 책을 학생들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고요. 이 책을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아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애덤 스미스서부터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쭉 그 주요 학자들을 바탕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이 없었던 학생들이 경제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고, 경제라는 학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통사적으로 훑었던 책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제 리카르도라는 이제 경제학자 파트에서 이제 가장 경제학에서 이제 국가 간 무역을 얘기할 때 중심 개념이 되고 있는 비교 우위론이라는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실제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책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같이 소화하고 있는 교재에서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 다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이 비교 우위론이라는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소화를 했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주어지는 1시간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 실제 출제됐었던 고1 학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이 뭐 사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올인한다. 국가 간의 무역이든 다른 어떤 경제 상거래에서든요. 근데 이제 텍스트상으로는 언뜻 보면 굉장히 쉽게 얘기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들이 실제 문제로 적용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과 함께 같이 이해가 돼야지 문제의 풀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 이게 고3 문제가 아니라 고1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해하죠. 굉장히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학병에 나왔었던 문제풀이를 보니까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문제로 적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되게 막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책에서 배웠었던 내용과 그리고 같이 토론하면서 내용을 조금 심화하면서 배웠었던 내용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와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비교 우위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에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이제 문제에서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같은 책에 있었던 이제 배불런 효과라는 어려운 개념인 건데 개념은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을 배불런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개념을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런 개념들이 실제 이제 학평 문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면서 어려운 경제 개념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책에서 읽었었던 내용들이 단순히 나의 어떤 상식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공부와 별개로 나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후 고등 과정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체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호감이나 수업의 집중도가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보였었던 부분들은 경제학 부분이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물리 부분인데 자연과학 시간에 읽었었던 상대성 이론은 처음이지라는 책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책 표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주니어 버전 책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상대성 이론을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책 내용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뉴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을 이어지는 기본적인 물리학 개념들을 쭉 통사적으로 훑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책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제 고등 과정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학 영역에서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이후 이제 고등 과정에서 이과를 선택하든 문과를 선택하든 수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책을 같이 읽어봤었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기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배우는 내용이지만 수업 시간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과 함께 빗대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이해하는 경험들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난감해했었던 경우였는데 이제 이 책의 이제 주제가 이제 상대성 이론이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인데 학생들이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한결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왜 알아야 되죠?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학생들한테 그런 상대성 이론은 어려운 것이다. 어렵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충분히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배경 지식들을 갖고 있고 그 배경 지식들을 통해서 상대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면서 수업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들이죠. 인터스텔라, 캡틴 마블, 아바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마블 코믹스 영화들에서 실질적으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됐었던 구체적인 장면이나 사례들 그리고 대사들 이런 내용들을 적용시키면서 학생들이 상대성 이론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했었던 경험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학평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를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연결해서 풀어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뉴턴의 제3법칙이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제 그 인공위성의 사례에서 이제 적용이 돼서 학평 문제로 출제되었었던 문제였던 건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놀라죠. 이 내용이 실제 이제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구나. 내가 1년 있다가 실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실제 경험을 해보면 학생들이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내용을 내가 충분히 정확히 알고 가야겠다는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의 효과가 높아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성 이론인데 이제 학생들이 상대성 이론을 들어도 아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내가 지금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대성 이론이 실제 문제로 적용됐었던 고1 학평 문제입니다. 이게 2020년도 고1 학평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출제되었었던 문제였던 건데 그러니까 GPS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익숙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가 되었는데 이 GPS가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근본적인 원리에는 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는 제시문이 주어지고 실제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적용돼서 그런 GPS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나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실제 이제 문제 4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던 건데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재밌게 풀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같이 책에서 소화했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개념들이 제시문에 그대로 녹아져 나왔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실제 문제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에 비해서 문제를 굉장히 재밌게 풀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학 파트에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에서 이제 동위원소라는 개념인 건데 동위원소는 사실 화학에서만 출제되는 경우는 아니죠. 생물이나 또 지구과학이나 물리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출제되는 게 동위원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화학 공부를 통해서 동위원소라는 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이해를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 주체적인 동위원소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 동위원소의 개념이 실제 학평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같이 빗대어 경험해보면서 문제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관심을 높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철학 파트인데요. 철학 파트는 저희가 이제 중3 같은 경우에 4분기 때, 마지막 분기 때 소화하는 분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때 어려운 책들을 읽었는데 4분기 철학 파트를 통해서 이전에 읽었었던 분기 책들을 한번 종합하는 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난 4분기 때 하룻밤에 읽는 서양 철학 이것도 이제 2주 동안 같이 학생들과 소화했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공교롭게 해결의 변증법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책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 제목에서도 이제 느끼실 수 있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최근 현대 철학까지 주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서양 철학의 어떤 하나의 통시적인 흐름을 잡아보는 책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0번 문제 해결의 주장에 의하면 뭐 이성의 힘을 이용하면 세계 구석구석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일은 모순 대립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실제 중3 학생들은 이미 변증법의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에서 변증법의 내용을 배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윤리와 사상에서 해겔도 배우고 변증법을 배웁니다. 근데 제가 고등 과정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변증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10이면 9이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몰라요.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증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제 수능 기출 문제에서 앞에 나왔었던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 경제제시문과 같이 가장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었던 제시문이 해결의 변증법 제시문이었어요. 그래서 해결의 변증법 제시문이 먼저 나오고 경제 제시문이 같이 붙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멘탈이 무너지면서 이후 수학 영어까지 다 이제 전반적으로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 풀이 능력에서도 그렇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독서 토론 시간에 해결의 변증법이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정반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 다음에 실제 학평 문제에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1 학평 문제에 나왔었던 해결의 문제입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변증법이 다른 사례와 빗대서 지금 여기서는 예술 영역에서 이제 앤디 월의 사례와 빗대어서 변증법의 개념이 설명되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변증법을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비문학 파트만 보여드렸지만 문학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3분기 문학 분기 때는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 비문학 제시문과 함께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고전이면 고전, 그 문학 파트 문제들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쭉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한번 마지막 시간 때 중3 이제 학피니스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 때 제가 한번 학생들 고3 실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었던 두 개의 제시문, 변증법 제시문과 경제 제시문을 학생들한테 한번 풀려봤어요. 예고 없이.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난감해한 상황에서 문제를 같이 풀었었는데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장님이 한 학생이 경제 제시문, 내시문, 내 제시문을 모두 맞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찍어서 맞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프리 시간에, 해제 시간에 제가 한번 그 학생한테 내 문제를 한번 네가 설명해 봐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이 문제를 어떻게 알고 풀었니? 라고 제가 되물어봤더니 그 2분기 때 읽었었던 마르크스 씨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대요. 자기는, 본인은. 그래서 그때 읽었었던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나 경제 개념들을 상기하면서 제시문을 읽었더니 선지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결의 변증법도 다 맞은 친구는 없었어요. 해결의 변증법은 5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두 학생인가 세 학생이 4문제를 맞췄어요. 이 문제 역시도 5문제 모두 오답률이 탑 20 안에 다 들어있었던 문제였는데 두세 학생이 한 문제를 제외하고 4문제를 모두 맞췄는데 그 학생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 알고 있었던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시문을 읽었더니 제시문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도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독해력과 문해력이 같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이나 상식을 쌓는 게 아니라 실제 교과나 이후에 이제 수능 과정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실적으로 느끼는 경험이 되면서 훨씬 더 독서도 더 신중하고 집중적이고 진지하게 임하게 되고 문제풀이 있어서도 훨씬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원장님께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학그니스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전체 학생들에게 다 같이 적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의 설명을 한번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했는지는 이런 마무리를 하고요. 이후 조금 더 다른 이야기는 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어서 네, 제가 3장 과정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좀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걸 실제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오늘 참여해주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실은 저희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독해 수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공유를 풀었다가요. 네, 수업 방식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수업 방식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저희가 수업 방식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 파트들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은 하크니스 수업이라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그룹형 토의 수업인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는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모모의 책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서비스입니다. 대치동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같이 수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안내를 다시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모모의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11월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주중에 온라인 강의실에 들어와서 함께 책을 읽고 함께 글쓰기하는 수업 외의 활동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이제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독해 훈련을 이제 저희가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셨던 그 과정은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년간 프로젝트처럼 했던 과정인데 그것의 성과를 저희가 이제 경험한 이상 이를 토대로 해서 전 과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학생들이 독해 훈련을 함께 독서 수업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그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의 형태를 이해하시면 온라인 수업이나 그 외의 여러 형태의 변형을 이해하시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크니스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규반이 있습니다. 정규반과 달리 하크니스 수업은 신규 학생의 경우에는 테스트를 봐야 들어갈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혼자 책 읽는 정도의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경우에 스스로 질문을 해야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더 수업 부담이 높고요. 또 이 수업의 경우에는 리라이팅이라고 하죠. 다시 쓰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부담이 좀 더 높은 대신에 좀 더 그런 학습적인 의욕이 높거나 좀 더 수준 높은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권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저희 이제 약간 시그니처 같은 수업이죠.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독의 원리는 이 왼쪽 아래편에 보시면 사실 확인, 분석, 추론, 적용, 비판 이 순서로 이어지는 정독의 훈련 과정을 교재에 녹여냈습니다. 질문의 형식으로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요. 이 수업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체계적으로 정독을 가르친다. 즉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이들이 뜻을 이해했는지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줄거리는 대충 읽지만 정말 중요한 장면, 생각하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뜻을 새겨가며 의미를 이해했는가,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크니스 수업은 정규반과는 달리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3개 정도씩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 와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못 만들죠. 근데 이제 계속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질문 만들기를 하다 보면 점점 그게 더 좋아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를 말이 아닌 실제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 부분에서 저희 수업의 특징은 스텝 질문이 있어요. 글을 쓰고 주제를 던지고 그냥 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학생들은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스텝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질문을 던져서 그날 배웠던 내용을 리뷰하게 하거나 어디서부터 자기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 자기 입장에서의 생각을 견해를 펼 수 있는지 그 지점을 도와주고 이를 바탕으로 개요 구성을 한 뒤에 글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고 첨삭인데요. 맞춤법, 비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형식적 첨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고 첨삭은 글을 볼 뿐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에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이 쓰지 못한 부분도 즉 수업 때는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을 자기 내용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글로 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거나 구체화시켜 달라 그런 요청들을 저희 선생님께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사고 첨삭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전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고전의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아이들이 과연 읽을 수 있을까? 다들 의문을 많이 가지시지만 어느 분기보다 아이들이 책 읽기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기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1월 지나서 2월까지 고전 분기를 해갈 텐데요. 고전의 첫 달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역시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이제 정말 재밌다, 성취감 있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기간이어서 저희가 자신 있게 좀 어필을 하는 분기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1, 2학년들은 90분,
그다음에 3, 4학년은 2시간, 5, 6학년은 2시간 반, 이렇게 30분씩 늘어나게 되고요. 중학생부터는 3시간 동안 독서논술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독해 수업은 거기에 1시간이 추가되는 추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수업 방식을 간단하게 비교한 걸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정규반하고 하크니스반은 오프라인 수업의 이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6명 정원으로 이루어지는데 하크니스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라이팅을 해야 된다는 점, 또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와야 된다는 점이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은 학습적인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 모모라는 수업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는 온오프가 동일한 퀄리티로 진행돼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1대1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예를 들면 학원이 어떻게 1대1로 수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냐?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일단 아이들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1대1 수업을 그냥 저희가 떠올렸던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업은 지금 약간 해외에서도 많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뭐 대구, 부산, 대전, 뭐 제주, 뭐 국내 여러 지역들도 있지만은 해외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한 20여 명 정도 넘어서 뭐 미국을 포함해서 홍콩, 일본 등에서도 수업을 듣고 있고 1대1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수업은 1, 2학년에 거의 해당하고요. 글쓰기가 빠져있는 30분짜리 독서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수업이 글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1대1 수업이고요. 모모의 그룹 수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제 한 10월,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해요. 그런데 1대6이 아니라 1대4로 진행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학년과 구분 없이 2시간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온라인 피로도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2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수업하기가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2시간으로 대신에 인원을 더 줄였죠. 그래서 인원을 더 줄여서 4명의 학생들과 함께 1대4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모의 책장에 대한 얘기를 이거는 이제 오히려 오프라인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제 이 캐치프레이즈는 집에서 만나는 대치동 논술. 대치동의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집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자. 근데 그랬더니 지금 최근에는 뭐 서초나 잠실 쪽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치동에 살고 계신 분들도 온라인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대1 수업부터 그룹 수업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가이드를 저희가 드리지는 않고 다만 그룹 수업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1대1 수업에서 읽기 훈련이 또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독해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없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만큼 학생이 읽어올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온라인 첨삭부터 줌까지 저희는 이제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상에서만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강의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그인하면 줌 강의실로 바로 링크가 나오고 교재도 다운받고 업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평가를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해드리는데 그 내용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매주 수업 피드백이 나가는 게 특징인데요. 문자로 각각 학생들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분기에 한 번씩은 평가 내용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에이스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기에 한 번씩 내드리는 이유는 학생이 이 3개월 가량의 독서 논술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냈는지,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독해, 사고, 서술, 창의, 소통 능력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이제 저희가 상중하로 평가를 해드리는데 분기마다 학생들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기에는 강점이 있던 학생이 비문학 분기에 오니까 좀 약점이 드러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도 데이터로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모의 도서관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모모 도서관은 저희가 이제 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냐면 저희가 수업 때는 책을 읽고 수업에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책을 그러면 읽혀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엄마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1시간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글쓰기 하는 시간이 또 이제 자기가 집에서 수업 끝나고 해야 됩니다. 수업 때는 1시간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수업을 하기가 힘든 거죠. 글을 쓰기가. 오프라인은 그래도 글을 쓰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른데 온라인은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또 엄마 숙제가 된다는 걸 저희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줌도서관, 스터디 윈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부르자. 그래서 지금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1시간 단위로 도서관에 조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조교가. 그래서 아래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책을 넘기는 페이지를 선생님한테 보인 상태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숙제가 저 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과 함께 읽는 이 분위기 때문에 몰입해서 방문 닫아놓고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의 퀄리티가 당연히 더 좋아지게 됩니다. 글쓰기 한 이후에 저희가 저거를 주 3회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뭘 할 수 있냐? 리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첨삭을 받은 뒤에 그 첨삭 내용을 다시 글쓰기 해보는 것이 사실은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접목을 시키고자 실제로 모모의 도서관에서 그 리라이팅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에서의 교육 경험이지만 오프라인 때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학생들 혹시 모르셨다면 오프라인 학생들도 저거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프로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모모의 도서관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독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원래 1시간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오늘 분량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연이어서 참여를 못 하신다면은 저희가 향후에 약간 편집된 영상 혹은 별도의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 혹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늦어도 한 11시 한 50분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플러스, 자, 독해 훈련입니다. 독서 논술 수업이 아니라 별개의 수업이고요. 추가로 신청하셔야 되는 수업입니다. 주 1회 1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고 비용도 정해져 있어요. 1시간 수업이고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 수강료는 2만 원이 되겠죠. 그걸 4번 듣게 되는 건데 사실 독해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영어나 수학처럼 좀 집중적인 학습으로 어느 기간에 다 끝낸다라는 개념보다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기 시기에 맞게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가정 내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은 전문가로서 독서와 연계될 수 있는 수준과 난이도를 책정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 그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급적 다룰 수 있도록 커리를 짠다든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제시문을 독해하는 즉 문제풀이의 정답만을 정오를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훈련하는 그래서 이것을 국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독해라고 달고 있습니다. 향후 문학 영역까지 확장을 할 예정이지만 저희는 비문학에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능국어 오답률의 모두 상위 문제는 다 비문학이거든요. 근데 비문학을 잡는 게 저희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제시문 읽기와 논리적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기적인 테스트를 보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최소한 월 한 1, 2회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점수를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빠져 있는데 이거는 그 평가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해 과정에서 사실은 평가는 학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꼭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독서 논술은 물론 글쓰기니까 정답이 없죠. 그런데 독해 수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따지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를 짚어 넘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 습관을 길러주는 훈련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학년에 맞게끔 그 수준의 수업들을 저희가 구성을 할 것이고 그래서 시중 나와 있는 교재들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뭐 동아출판사에 나왔던 빠작 시리즈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 수준에 맞게 근데 보통 그 레벨들이 학년을 의미하는데 한 학년 과정이 한 6개월 빠르면 한 3개월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6개월 정도에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4개 학년 정도를 2년 정도에 끝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속도들을 좀 맞춰가면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끔 다양한 레벨의 수업을 시간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수업 시간표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오늘 설명회에 참여하셨던 학부모님들께는 수요조사 문자를 다시 보내드릴 텐데 혹시나 희망하시는 레벨과 희망하시는 수업 시간대 등을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게 수업 개설, 시간표 개설에
고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1대1 수업이 아닙니다. 1대8 정도의 그룹 수업이고 렉처 형태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온오프가 병행이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을 듣고 있지만 오프로 오셔도 되고 또 반대로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있지만 독해 플러스는 온라인에서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오버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초3, 초6, 중등 기준으로 독해 수업이 1시간씩 추가될 경우에 얼만큼 총 시간이 되는지 아래 표로 보여드렸고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독해 플러스가 연강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도 있지만은 별개 시간과 요일을 택하셔서 수업을 또 하나 들으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장에 질문을 막 써주고 계신데 제가 이거 설명 끝나고 나서 일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각국어 부분은 이건 이제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이제 몇 가지 질문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중등 내신 어떻게 하냐? 중2 때부터 시험 보죠. 근데 중2 때부터는 저희가 내신 특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커리큘럼을 3주는 멈추고 국어 내신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의 모든 수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모모는 사실 내신 특강을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내신 특강을 중등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에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어 내신을 따로 학원을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집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기출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거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과정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3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는 국어 문법 특강이 저희는 늘 해오고 있는데 이따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과정은 중 1, 2, 3의 문법을 분절적으로 배우시는 것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중1, 2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문법이 중요한데 사실 중1 때는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죠. 중3 때 제일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게 하지만 중1, 2때의 기초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하나의 체계로 4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4번 강의로 다 정리를 하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국어 수업, 수능국어 클리닉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이제 좀 지금 내용 설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겨울방학에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독해 플러스, 아까 이제 제일 많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독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데스크에서 상담 안내를 드릴 거고요. 신청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개별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1월 3일 날부터 개강을 하게 되고요.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계시다면 오프라인 수업에 붙여서 1시간이 추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수강을 하고 계시다면 또 선택이 가능한, 특히 방학 기간에는 오전 시간에 저희가 강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대 중에서 1시간씩 주 1회를 투자해서 독해 수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그 수업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테는 사실 저희가 별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혹여나 본인이 이미 독해 훈련을 많이 좀 했거나 아니면은 좀 뭐 외국 경험이 많아서 이게 좀 학년에 맞게 수업을 듣기가 좀 어렵다 하신다면 자기 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의 수업을 들으셔야 될 경우에 문의를 주시면 간단한 테스트 등을 통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간단히 상담을 드리고 이 경우는 수업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테스트를 진행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중에 있는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도 저희가 12월 말부터 공지를 드릴 텐데요. 재원생이 혹시 아니시라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연락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혹은 학원으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재원생분들께는 이제 카페나 아니면 저희 이제 문자 등의 공지를 통해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철학 특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재정 선생님이 계신데요. 2대 영재교육원에서 5, 6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대상으로 영재원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논리철학 가르쳤던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저희 수업을 같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근데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 중1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논리철학 특강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자어랑 초등어휘 특강. 자, 이것도 EBS에서 나온 저 교재인데 이거 수업 안 듣더라도 저 책 한번 공부하시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 과정의 어휘. 근데 수능 국어에 필요한 핵심 어휘들을 시중에 굉장히 잘 다뤄놓은 책들 중에 최근 나온 책 중에 저 어휘가 독해다라는 책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챙겨주실 수 있으면은 혼자 그리고 혹시나 그게 좀 불편하시거나 도움을 전문가에게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월 달부터 저희가 홍진희 선생님이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신청을 저희가 이제 공지를 드리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비고1 국어 특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혹시나 예비고1 과정인데 대치도 저건 현장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혹시나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고 중등국어 문법 특강이 열립니다. 저건 온오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
문유한 팀장님 오늘 함께 하진 않으셨지만은 서울대 국문과 나오셨고요. 저희가 겨울방학마다 있는 국어 문법 특강 담당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4주간에 걸쳐서 중등 문법을 총정리하는 과정인데 특히 예비 중1, 예비 중2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으로 문법법을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이제 제목이 생각국어 특강으로 잘못 나간대요. 그건 아니고 이 프리 메디컬 스쿨, 그러니까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독서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들인데 방학 8주 동안에 고등 시기에 사용하게 되는 독서 리스트를 미리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서울대 의대에서 이제 출간했던 임상 윤리 사례집을 가지고서 면접에 대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실제로 그 책들을 읽어가면서 의학 계열을 준비한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아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겪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이제 아마 1월 초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막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입시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고1이 오늘 중3 어머님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예비고1 설명회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과정 진짜 꼭 들으실 수 있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이제 컨설팅 그룹에 속하신 김현 소장님과 김승민 소장님 저희가 같이 3명이서 30분씩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정말 꼭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고1이 세특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고 의치안수양 면접이나 입시 경영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특히나 특목 자사고 시기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방학 때 1학기 때 등급별 어떻게 입시 로드맵을 좀 짜야 되는지를 저희 내부 저희 식구들한테 얘기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입시 클래스가 이제 1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월에 2회씩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저희가 다 마쳤는데요.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질문 많이 써주셨구나. 우선은 지금 제가 좀 죄송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이게 온라인 계정에 100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다가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늦게까지 대기하고 계시다가 좀 뒤늦게 들어오신 어머님들 계실 텐데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총 한 250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좀 굉장히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말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영상을 좀 재편집해서 공유할 부분을 공유 드리고 혹은 필요하면 제가 다시 찍어서라도 영상을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견해를 좀 물어보셨던 부분에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수능이 절대평가화 된다 아니다라와 관련해서 입시 전문가들의 입장들이 좀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지금 전면적으로는 논술 2028년도 정도부터는 논술 서술형 문제들이 20% 정도로 수능에 반영이 될 것이다. 지금 예비 중1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수능 시험에 서술형이나 객관식, 주관식 답이 쓰여지게 될 거라는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문학 부분은 배경 지식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상 보는 거 저는 도움된다고 봅니다. 근데 영상은 휘발되죠. 체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도움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텍스트를 다지게 하기 위한 독서를 한 권 이상은 한 권만 제대로 소화해도 되니까 그 과정을 꼭 겪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모도서관을 지금 안 그래도 저녁 시간대로 확대를 조금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오전으로 확대할지 저녁으로 확대할지 좀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고학년들이 저녁 시간을 좀 더 희망하시는 것 같아서 1월부터 좀 이 부분은 적극 고려해서 저녁 시간 확대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예비 중일 그룹 수업도 저희가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 한해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녁 모모요 진짜 저녁 타임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시네요. 제가 많이 꼭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저희가 시간표는 사실은 모두가 다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고 혹은 저희가 이제
영수가 지금 시간표가 짜여지고 나서 오프라인 시간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지셨고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수업 시간표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에 대한 문의는 학원으로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테스트는 간단하게만 저희가 볼 생각입니다. 한 10문제 정도 제한 시간을 두고서 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뭐 자기 학년 이상의 과정을 들어도 괜찮다. 저희가 이제 그건 어떤 가이드를 좀 드리는 정도 하려고 하고요. 독해를 위해서 또 등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독해 수업 따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만으로 하셔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독해 플러스는 현재는 1대1로 진행할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혹시나 신청하시는 수요들이 있다면 저희가 열어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중상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독해 플러스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독해 수업만 따로 들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상과정의 문법이랑 국어 영역 수업은 중3은도 동일하게 내신 특강이 3주씩 이루어지게 되고요. 겨울방학에는 문법 특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교 내신은요. 문학과 문법밖에 없는데 문학은 3주 내신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는 내신 특강, 문법 특강이면은 전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렇게 많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아마 앞부분에 있는 설명과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생략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아마 학원으로 한 번 더 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딱 설명회하면 무조건 1시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 내부적으로 근데 오늘 조금 이제 오버됐습니다. 아마 더 길게 자세히 말씀드렸었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 하루에 많은 내용을 좀 담으려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좀 말도 빠르고요.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작게 있었지만 좀 너그럽게 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좀 이제 이런 기회들을 소통하거나 전달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아직 저희가 좀 이제 정확히 안내가 못 나간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꼭 캐치업 해가지고 다시 또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오늘 또 특히나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늦게 들어오신 학부모님들께 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약속된 시간은 여기서 저희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겨울방학도 의미 있고 즐겁게 또 성과 있는 겨울방학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